재작년 추석날 아들에게 함께 우리 서울 경기 지역의 공원 묘지를 한번 둘러보자 했죠. 봉안당 헌팅에 나선 셈입니다. 그 과정에서 심히 어지러운 우리나라 장묘 문화의 현장을 마주했습니다. 분묘의 타입도 여러 가지였고요. 죽음 앞에서까지 차별을 두고 허세를 부리는 모습을 보았어요. 안내하는 분이 나와서 공원 묘지가 금계포란형이라고 그 단지의 지형을 풍수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지기가 좋고 땅이 신령한 곳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자식이 잘 될 거라고 그런 말을 덧붙였어요. 무의미 그 자체였죠. 그런데 사실 저도 그런 것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얻는데 30여 년이 걸렸습니다. 30대 초반이 되어서야 주님 영접을 했으니까요. 그때까지 땅에서의 성공, 입신 이런 것에 매진했죠. 그러다가 주님 영접한 이후에는 하늘 소망으로 옮겨온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이죠. CCM 복음성가에 이런 대목이 있잖아요. 나 지금 비록 땅을 벗하여 살지만 내 영혼 저 하늘 디디며 사네 하는 대목이 있잖아요. 그렇게 바뀐 거죠.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던 때 그해 11월에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서거하셨습니다. 불의의 암살을 당한 거죠. 그런데 제가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제클린 여사하고 가족이 왜 안 우느냐 이거죠. 제가 살던 마을에서는 마을의 어르신이 한 분 돌아가시면은 그 댁에 자식들이 절규하는 통곡을 했어요. 이 통곡 소리가 적거나 없으면은 마을 사람들이 수근수근했어요. 이 통곡의 소리가 효심의 척도인 거지. 케네디 대통령은 이 젊은 파이어니어였는데 국민의 사랑을 받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임 기간을 3년도 못 넘기고 암살되셨어요. 온 국민적으로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그런데 가족도 아무도 울지 않고 이 운구 행렬을 차분하게 이렇게 따라가더라고요. 전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그 어린 마음에 이게 문화적으로 매우 다르구나. 그들의 사생관 그리고 내세관 이런 것이 우리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했어요.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마음이 황망하겠어요. 그렇지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또 곡하는 것이 없는 곳으로 옮겨가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들이기 때문에 그 장례가 정숙한 모습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그러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지만 그러한 그때의 생각이 후일에 제가 기독교인이 되는데 바탕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네, 부모님 모두 저희 집안의 선산에 모셨어요. 그쪽 지역의 풍습인데 아버님이 70살이 되셨을 때 아버님이 사후에 모실 관을 짜가지고 집 뒤안뜰에 두었어요. 그게 장수하시고 발복에 좋다는 그 지역의 전례적인 믿음을 따른 것이죠. 아버님은 늘 그 뒤뜰에 가시던 분이었는데 그날 이후부터는 가시지 않았어요. 자신이 관을 본다는 게 섬뜩한 일이겠죠. 죽음을 상상한다는 것조차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었겠죠. 그러나 아버님은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의 인도로 주님을 영접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에덴 낙원에 자리 잡은 저의 자그마한 안식처, 그거 뭐 60cm 약간 넘는 그러한 작은 공간인데, 아버지의 관에 해당되는 곳인데 저는 자꾸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자주 여기에 옵니다. 그 공간에 가면 뭐 섬뜩한 느낌 같은 거는 전혀 없습니다. 마음이 되레 경쾌해지는 것을 느껴요. 그 왜 그럴까요? 에덴 낙원은 전체 단지 설계나 공간 조직이 어느 공원 묘지와도 전혀 다르잖아요. 사자들의 공간인 이 봉안당이 산자들의 공간, 산자들의 휴식터인 리조트와 인접하여 함께 있잖아요. 그리고 봉안당의 모습은 제가 맨 처음 갔을 때 너무 정결했어요. 그리고 평등하잖아요. 사이즈까지 균일하니까. 건축은 또 맑고 밝았어요. 이 음산한 이 납골 땅이 아니고, 장송곡이나 진원곡이 들려올 것 같은 곳이 아니고,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에 크게 기뻐하라, Rejoice greatly가 울려 퍼지는 듯한 공간이었어요. 와서 보자마자 그냥 저는 정했어요. 건축과 공간 디자인에서 공간을 어떻게 경건한 이미지를 갖게 하는가, 숭고한 이미지를 갖게 할까에 대한 연구가 많아요. 꼭 천장이 높고 스케일이 장대해야 경건의 공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에덴 낙원의 경우는 안온한 스케일로 빛을 유입하고 경건을 만들어내고 숭고함을 연출해내는 공간이에요. 잘 설계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에덴은 세상과 구별된 특별한 곳이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조건 지워진 삶을 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망 속에서 살아가죠. 저도 태어나 보니 남자였고, 어느 집안의 아들이었고, 태어나 보니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죠. 이 젠더, 성도, 가문도, 나라도 저의 선택이 아니었잖아요. 집안에도 나라에도 성격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얽혀 살아가죠. 그렇지만 에덴은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죠. 생물학적으로나 육적으로 혈통이 같은 사람들이 아니고, 택함을 받은 영적으로 형질이 같은 분들이 함께 사는, 함께 있는 처소이기에 저도 제 고향 선산으로 가지 않고 에덴 낙원에 있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자리라고 하셨는데, 땅에서는 마지막 자리겠지만 그게 종점이 아니고 천국으로 옮겨가는 시작의 자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미 에덴 낙원에는 여러 성도님들이 들어와 계시죠. 그리고 저희 지인들도 몇 분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존경에 마지 않는 저의 은사님, 서울대학교 민철홍 교수님도 계세요. 선생님은 악 같으신 분이었는데 고결한 삶을 사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날, 이 복 있는 자들과 함께 하게 될 것을 생각하면은 벌써 가슴이 벅차요. 미리 구입한 계기를 물으셨는데, 저는 20년 전에도 자리를 잡아야지 했어요. 창세기에 이런 말이 나오죠.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서 어느 날 죽을지 내가 알지 못한다,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알지 못하는 시간을 생각하면
미리 마련한다는 말은 성립이 되지 않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시간이니까. 저에게도 늦둥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 30살밖에 되지 않는데 제 옆칸에 있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미리 정해두면은 그의 인생이 진지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삶 속에서 죽음을 기억하라, 늘 죽음을 상기하라, 메멘토 모리를 묵상하게 되면은 삶이 더 경건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디자이너는 모든 사물과 현상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이죠. 문제를 찾아내는 데는 귀신이에요. 사물의 상태가 완전하다면 디자인은 시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에덴 파라다이스 리조트를 총괄한 최시영 소장하고는 오랫동안 제가 교유해온 사이입니다. 그래서 공간 조형에 관한 이 철학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별반 시비를 걸 만한 것이 없네요. 전체적인 단지 플래닝에서 디테일에 이르기까지 온갖 디자인 요소를 멋지게 오케스트레이션 했다고 봅니다. 에덴다고는 죽은 자를 찾아가는 음울한 공간이 아니죠. 가족과 고인이 함께 만나서 대화하는 밝은 곳입니다. 실내로 유입되는 이 경쾌한 빛이 있고, 또 적절히 열고 닫고 죄고 풀고를 반복한 공간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또 외부와 내부 공간이 상호 침투하고 관류하는 이 부활교회, 이 멋진 부활교회가 있고, 그래서 늘 묵상과 소통, 위로와 치유가 있는 곳이죠. 평가를 하라고 하시는데 평가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왜 산에 있는 무덤에는 가지 않고 에덴 낙원에는 자주 가게 됩니까? 그곳은 삶과 죽음, 산자와 고인이 공존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 경계의 소거랄까, 충만한 하나됨이 에덴 낙원 설계의 성공을 증명하는 것이죠.